국방부가 최근 발견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지역을 넘어서 다케시마가 되고 있는데 국방부 스스로 자멸해 버렸다. 올림픽 역사상 IOC에게 절대적인 약자였던 우리 정부가 천천히 독도를 빼앗기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과 3, 4위전에서 승리한 대한민국은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태극기 세레모니를 했고, 미드필더 박종우도 관중이 건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세레모니를 함께했다. 그런데 IOC는 박종우의 세레모니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결국 박종우는 시상대의 동료들과 함께 서지 못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 판결 끝에 겨우 메달을 획득했다. 메달은 돌아왔으나 한 선수의 즉흥적인 세레모니를 본 IOC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라고 언급했던 최악의 선례로 남았다. IOC의 일방적인 정치적 중립은 자국 올림픽도 피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던 평창올림픽은 11년 만에 펼쳐지는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을 위해 독도까지 모두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평가전에서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했다. 그런데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IOC는 우리 정부에게 또 정치적 표현을 자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남북정부와 IOC가 원칙을 두고 단일팀 협정을 맺었기에 우리 정부는 IOC의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한반도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당시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한반도기를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도 나왔는데, 정말 합의된 한반도기가 없어서 IOC가 시비 걸었던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최초의 한반도기가 사용된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만 해도 독도는 민감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독도와 마라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했던 것이고, 어우모리 아시안게임, 토리노 올림픽 등에는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했다. 그리고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을 위해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과 북은 독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조직위의 비협조와 남과 북의 준비 부족으로 합의와 달리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했을 뿐이다. 앞선 선택들은 차곡차곡 쌓였고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됐다. IOC는 우리에게 정치적인 이유를 들며 독도 이 두 글자의 발작 버튼을 눌렀으면서 침묵했고, 올림픽위원회가 경기장에 우길기 소지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IOC는 침묵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우리 선수단이 선수촌에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문구에 IOC 헌장 50조 위반이라는 발작 버튼을 누르며 현수막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체육회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도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서로 현수막과 우길기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끝냈다. 얻은 것이 하나 없는 합의였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독도의 독자는 꺼내지도 못하고 당연히 들지 말아야 했던 우길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받아낸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굽힐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IOC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했기에 방법이 없었다. IOC는 우리에게 철저히 갑이었고 일본에게는 친절한 대변인이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정부와 체육회의 이후에도 도쿄 조직위가 성화봉송 내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렇다면 선수단의 사기 충전을 위해 준비했던 현수막에는 도대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까? 장군의 조남도 거북선도 어느 하나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남의 나라 육로로 연결된 지형도 아니고 또 독도 옆에 붙어있는 울릉도는 굳이 제외하고 독도만 영토라고 표시한 게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일까? 이번에도 순수한 쓰나미 경보일까? 새해를 맞이한 날 일본은 규모 7.6의 강진과 쓰나미를 접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에도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죽도로 표시했다. 울릉도는 쓰나미 경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이 자연재해를 알리며 독도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로 쓰나미 위험이 높아지자 독도를 오키 제도로 포함해 쓰나미 예측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임에 담기도 싫은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고 광고도 만들어 왜곡된 교육을 하더라도 무시했다. 현재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증거도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잘못된 교과서가 배부되고 이러한 점이 화제가 되어 일본 언론에도 흘러들어가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이 된다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IOC에게도 찬밥 신세인데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그들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 그때는 정말 21세기에 눈 뜨고
주고 나라 뺏기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기념일 행사, 공익 광고, 이제는 기상청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순간에 독도가 일본 일상에 스며들까봐 두렵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분명히 지켜야 한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